그래서 저희가 지금 잠시 이제 전문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. 지난 10년간 신천지를 연구했고요. 지난해 9월에는 신천지 팩트체크란 책도 냈습니다. 예, 한국 천주교 그 유사 종교 대책위원장인 이금재 신부 전화로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. 이 신부님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예. 이 대구 지역 먼저 대구 지역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. 대구의 예, 콜센터에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나왔습니다. 근데 네네. 확진자 가운데 10명이 이 신천지 신도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. 예, 예. 예, 지금 업태랑 좀 뭐 신도의 어떤 성격이나 연관성이 좀 있습니까? 이제 신천지가 특별하게 특정 직업을 골라서 취업을 시켜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요. 네. 그 콜센터라든가 또는 요양보호사 뭐 이런 직업들이 여성들이 가지기에 좋은 직업이고 네. 또 신천지 신도는 원래 직업을 안 갖고 온전히 신천지 활동을 하는 것을 제일 선호해요. 네. 그런데 직업을 갖게 된다면 자신들의 신천지 활동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그 구성원을 보면 여성들의 구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. 그중에 부녀부라고 30대 후반에서 50대까지의 어떤 그 여성들이신데 예. 이분들이 이제 신천지 활동을 좀 자유롭게 하면서도 직업을 갖기 위해서 찾는 것이 바로 콜센터라든가 요양보호사라든가 조금 자기가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다 보니까 네. 아무래도 콜센터 뭐 이런 쪽에 신천지 신도가 근무하는 지금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그런가요? 실제 이번에 그 구로구 콜센터에서도 종사자 가운데 신천지 신도가 이 5명인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확인이 된 거지요. 예, 예. 예. 그렇다면은요. 예, 예. 예. 아무래도 그 5명 나왔고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네. 사실은 그 이제 드러나 있는 어떤 그 인원이고요. 네. 거기에 더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. 예. 또 아마 그 안에 있던 신천지 신도가 동료를 포교 전도 활동을 통해서 신천지인으로 만들려는 그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. 그러니까 네. 충분히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. 예. 현재까지 이제 서울시에서 밝힌 게 이제 5명인데 추가로 한번 그 상황을 좀 당국에서 조사한 내용을 좀 지켜보고요. 판단해야 네. 될 부분인 것 같고요. 특히 전국 요양원, 요양병원에서 이 직원 등으로 근무하거나 뭐 간병인으로 일하는 신천지 신도가 대략 1,6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방역대책본부에서 확인해서 이제 발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? 예, 있죠. 예, 그렇습니다. 예.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신천지 수가 지금 그렇게 1,600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되니까 네.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전국적으로 보면 그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아니거든요. 네.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 콜센터라든가 이런 요양병원에서 이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신천지 신도가 이렇게 좀 다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신천지에 그러니까 그 전도가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전도 활동을 하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신자가 어느 직업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그 안에 자기도 서로 모르지만 신천지 신도가 늘어나는 지금 추세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쪽에도 신천지 신자가 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이 권영주 대구시장입니다. 대구시장은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그 대구의 남구 일대 7곳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 않습니까? 신천지 신도들이 집단 거주하는, 그러니까 대구시 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이렇게 집단 거주하는 건데 네. 특별한 어떤 이유는 어떻게 좀 해석하고 있습니까? 대구 권영진 시장님이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나왔고 예. 또 뭐 서울시에도 나오고 지금 나오죠. 그러니까 사실은 전국적으로 그런 그 소규모 또는 대규모 어떤 그 신천지 집단 거주하는 곳이 있습니다. 네. 지금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러지. 적게는 2, 3명, 많게는 막 10몇 명씩 합숙소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. 네. 또 그 신천지인이 살고 있는 그 주변 지역에 대체적으로 모여서 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왜 그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거주하거나 또 함께 모여 살까? 네. 그것은 이제 신천지가 첫 번째 이제 가출자들이 꽤 많아요. 네.
그런데 이 가출자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있게 되고, 그리고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신천지 활동에 올인하거나 신천지 활동에 신경 쓰면서 사실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그 부담이 많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있고, 또 누군가 직업 또는 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 자기들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 이 근처에 또는 우리 이 거주하는 곳에 들어와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지내자,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. 어떤 집단 거주지가 형성이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분당 서울대병원 직원이 신천지 이 신도임을 숨기고 있다가 정부의 그 명단 배포로 뒤늦게 밝혀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? 예. 이런 게 만약에 고의로 숨기는 거라면 이유는 뭘까요? 많이들 방송에서 나왔지만 네. 신천지의 특징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거거든요. 네. 아무튼 할 수 있는 데까지, 마지막 숨길 수 있는 데까지 숨기는 것이 이들의 특성입니다. 왜냐하면 신분이 노출됐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그 전도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두 번째는 신천지라는 조직에 타격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추려고 하고요. 그렇게 감춤으로써 이제 원래 그 신천지가 전도 활동을 하거나 비밀리에 활동하는 폐쇄적인 조직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폐쇄성의 특징들이 그대로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. 네. 그들은 뭐라 그럴까요? 그 자신들이 이제 신천지인이라고 노출이 네. 됐을 때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, 네.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를 하지 못함으로써 신천지가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. 전도 활동을 할 수가 없으면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숨길 수 있는 데까지는 철저하게 숨기려고 하지, 방역당국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이금재 신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. 네, 지금까지 한국천주교 유사종교대책위원장 이금재 신부랑 한번 전화 연결해봤습니다.